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 아티스트 스팟입니다. 오늘은 이의재 작가님의 작업에 대해서 함께 인터뷰를 하려고 이곳 작업실 이재에 왔는데요. 작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상하고 사진 작업하고 있는 이의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번 작업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사진과 비디오 작품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기도 하고 또 작가님에 대한 질문과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왔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첫 번째 사진부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자면 사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작가님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꽃을 이제 주제로 한 종무라 작업을 했고요. 사진하고 영상을 로 담았습니다. 전체 제목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전시고요. 사진 첫 번째 챕터로 사진을 구성하고 두 번째를 비디오로 구성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전혀 사전 지식 없이 작품을 탁 이렇게 오픈하기 전까지 사전 지식 없이 봤는데 첫 번째 검정색 배경 화면에 꽃의 요소들 이렇게 분리해서 딱 박제된 것처럼 붙여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꽃을 그렇게 다 요소마다 뜯어놓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요소 때문에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작업의 전체가 하나의 관찰부터 탐구부터 시작해서 해체하고 반복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탐구와 탐색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예 다 조각을 내보자 하나하나씩.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다 잘라봤어요. 그냥 꽃잎도 잘라보고 뭐 머리도 잘라보고 줄기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인위적으로 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좀 편한 게 꽃 머리 부분을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약간 식물 그 표본처럼 좀 그런 뭔가 정제되고 인위적이고 뭐 전체적으로 다 이미지가 그렇긴 한데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비디오 작업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해체와 다시 합쳐지는 요소들이 이렇게 관념적으로 직관적으로 되게 잘 느껴졌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메인 아이디어를 잡게 됐나요? 저도 막 사실 완전 전업 작가가 아니고 이제 평소에 일을 하다가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이런 개인적인 작업들을 하게 됐는데 좀 그동안 계속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거, 근데 그렇게 다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맥락이었던 거는 좀 아이러니한 걸 담고 싶었고 항상. 아이러니. 네, 조금 그러니까 실제 보는 거랑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전에는 뭐 죽음에 대해서도 했고 그 살아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혹은 뭐 이렇게 정물할 때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표현을 약간 교차하면서 계속 했던 게 주된 지금 계속 했던 작업하고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표면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이 물질 너머에 있는 어떤 관념 혹은 본질에 대한 것을 현재 표면 너머에 있는 거를 뭐 예감한다, 뭐 예상한다, 혹은 그걸 너머를 보는 눈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졌는데 이때 꽃이라는 그 벤치나 쓰레기통에 장식하는 것도 꽃이고 사진에 등장하는 것도 꽃인데 꽃이라는 그 소재를 선택한 거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할 때 뭐 인물하고 풍경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할 때마다 좀 다른 거를 선택하고 싶었고 꽃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비디오 작업이 컸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공적으로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유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큰 거부감이 없으면서 좀 보기에 편한 것들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채소 같은 것도 생각했는데 너무 동떨어진 이미지인 것 같고 공공의 장소에서 혹은 너무 예술적이거나 그러니까 약간 공공성을 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한테 친숙한 소재를 특히 정물화를 많이 사람들이 되게 할 때 꽃을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공공의 장소에서 이제 익숙한 이미지라는 점에서 되게 와닿은 게 진짜 그 비디오 작업 같은 경우도 그 횡단보도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흔한 모습이고 횡단보도 옆에 그런 그 도시 미화 오브제가 있는 것도 흔한 모습이라서 저는 그 비디오 작업 챕터 두 번째 작업 봤을 때 저기 쓰레기통이든 꽃 오브제든 뭐든 다 자연스럽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꽃을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되게 와닿았는데요. 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자면 사실 꽃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계절에 피고 또 딱 가을 겨울이 되면 반드시 저무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 꼭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이 태어났으면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징 같은 것도 혹시 염두하셨는지, 그리고 뭐 해체와 뭐 다시 그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도 탄생과 죽음이 어떤 관념적으로 작가 노트에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피어나고 지는 거에 대한 건 생각했는데 그게 꼭 뭐 태어나고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 제한적이잖아요. 그 제한적인 거에 대한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피고 지고 혹은 다시 구성되고 해체되고 그러면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이게 투영이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실제로 눈에 앞에 보여지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생각은 이제 실제 보였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대비도 좀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정도? 네. 근데 딱 너무 그쪽으로만 가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컨셉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그 어떤 현재 보이는 물체 너머를 생각한다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인 요소, 그리고 좀 철학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 대상을 물체가 꽃이 되는 순간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그 너머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또 그냥 고전적인 어떤 꽃의 상징, 뭐 화사함과 죽음 이런 고전적인 상징에 국한되지 않고 작가님의 어떤 직관적인 그 매체로 활용했다라는 점이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은 첫 번째 사진은 검정 아주 아무것도 없는 새카만 배경에 꽃이 분해돼서 이렇게 붙여져 있었다면 두 번째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화사한 배경 위에 꽃 다발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 또한 굉장히 대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대비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사진이 이제 총 6장으로 구성되는데 그 첫 번째 검은색 배경에서 했던 게 약간 식물 표본처럼 다 잘라놔서 했던 거고 거기도 이제 약간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긴 한데 그 뒷장이 이제 그 꽃의 뒷면을 찍은 거예요. 보통 뒷면을 찍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꽃 머리가 보이고 뒷장으로 넘어 뒤에가 보이고 반전을 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것도 이런 개념과 이제 이어진 거고 뒤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푸른색과 그 붉은색을 이용했던 거, 그 다발을 했던 것도 처음에 한 송이 한 송이 개별로 보여줬다가 어떤 다발이라는 게 되게 고전적인 옛날 그냥 형식이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주거나.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촬영을 했고 그리고 그 꽃 종류도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게 좀 달라요. 첫 번째 건 두 번째 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활짝 피어있는 꽃에 대한 형태고 첫 번째 게 약간 주름져 있고 맨드라미 꽃 위주로 했는데
약간 그것도 이미지적인 그러니까 개념이나 이런 거를 좀 이미지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계속 대비되는 것들을 활용하려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꽃의 뒷면을 찍는다는 거가 이 전시 제목에도 비욘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네요. 맞아요. 꽃 뒷면을 찍는 건 또 흔치 않은 이미지라서. 그럼 이제 비디오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비디오를 봤을 때 처음에 제가 잘못 봤나? 아니면 이게 메이킹 필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러닝타임이 3시간?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넘겨서 보는데 한번 독하게 한번 끝까지 봤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도 롱테이크를 굉장히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다 봤습니다. 두 작품을 다 3시간, 한 작품은 3시간 조금 넘고 한 작품은 3시간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한번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거를 저도 근데 일부러 그걸 막 독하게 내가 지지 않을 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맞아요. 큰 모니터로 집에 틀어놓고 맞아. 책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그 공간에 있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작품을 볼 때 작가의 작품 의도를 생각해봤을 때 이 작가가 관람객을 정말 독하게 무슨 수험생처럼 고문하듯이 앉아서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었을 테고, 또 실제로 제가 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꽃을 어떤 공공 미술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누가 그걸 앉아서 끝까지 볼 리가 없잖아요. 지나가면서 본다는 느낌으로 집에 큰 모니터로 틀어놓고 편하게 제 활동하면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에 내 작품을 내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내 작품을 보고 내 의도를 빨리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작가들에겐 있잖아요. 그런데 3시간 가량을 선택했을 때 독자를 그러니까 관람객을 어떻게 염두하셨는지 그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꽃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꽃에 대한 그 물리적인 설치 시간이나 해체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러닝타임이 예상했던 거고 오히려 원래 더 걸리는 건데 제가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더 길어질까 봐. 그래서 이제 꽃을 만드시는 플로리스트 분이나 그 도와주시는 분한테도 좀 그런 주문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딱 그거였어요. 그냥 그 비디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주시해서 막 생각하면서 골똘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그렇게 꽃이 크게 있거나 있으면 하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 상에서도 보다가 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꽃이 많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지 그 정도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딱 제가 생각했던 의미라고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만들 때 그 첫 번째 그 꽃 이미지 작업 같은 경우는 딱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자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전체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뭐 요소를 막 관람자에 따라서 편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디오 작업 같은 경우는 러닝타임이 길어질 경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 투영하고 있는 의미를 전부 다 관객들이 알아봐 줬으면 하는 욕심 같은 건 혹시 있으셨는지?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딱 그 정도였어요. 딱 행인. 지나가다가 이게 꽃이 왜 여기 이렇게 많지? 예쁘다. 좀 더 생각하면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거 그런 것들 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크게 바라지 않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봤을 때 예쁘다. 네, 왜 이게 여기 있지? 왜 이 공간에 이게 있지? 정도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감각, 왜 이게 여기 있지? 정도의 감각이 이 메인 아이디어였고 작가의 의도였다면 어떤 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탁 던지는 작가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그런 약간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의 작업 의도를 받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조금 비유적이고 너무 뭐라 그러지, 창작자 입장에서의 의미나 개념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가장 그쪽 계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작가님들마다 다들 약간 내 메시지를 정확히 배달시키는 것보다는 어떠한 감각의, 그러니까 관람자들에게 감각의 사유의 감각을 이렇게 열어주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공기를 좀 마련해주는 그런 의도였군요. 아마 그런 목적이 있는 작업이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꼭 꼭 이거를 전달해야 된다. 그랬으면 뭐 최대한 직접적으로 전달했을 텐데 대부분의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나간 사람이 여기 꽃이 있네 정도의 느낌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은 꽃이 있네가 아니라 꽃을 작업한 애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영상에서 쭉 보여지는 모습은 뭐 전체를 다 저처럼 보고 이렇게 온 사람은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이었다가 그 사물이 오브제가 됐다가 미술품이 됐다가 다시 일상의 사물, 도구로 돌아오는 변모 과정을 봤다면 사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사람들은 꽃을 작업하는 작업자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작업자의 작업 모습이라는 거는 왜 착안하게 됐는지. 그것도 아까 처음에 좀 서서히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시간을 할애를 하고 싶었어요. 시간을 할애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갑자기 펑 이렇게 무슨 갑자기 세상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그 관람자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거기에 서서 오래 쳐다보던 그 과정 안에 같이 시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만들어진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주적인 뭐 대단한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같이 좀 그러니까 직접적 참여하는 거 같듯이 그렇죠.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고 혹은 실제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과정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비디오를 만드는 그 작업의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 시간과 그 전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과 사진 작업에서의 작업 의도가 중첩되는 공통되는 요소가 있다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미지적으로 비슷한 걸 차용하고 꽃 이어지고 이제 계속 같은 맥락으로 가는 개념이 이어지는데 첫 챕터 1하고 2가 다른 게 개인의 공간에서 공공의 장소로 넘어가요. 거기가 저는 이제 그래서 더 뒤에 게 더 그 과정을 참여하는 걸로 하고 앞에 건 그냥 개인의 어떤 꽃을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이랑 개념을 이미지적으로 표현한 거. 그래서 첫 번째 사진도 만약에 공공의 장소에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넘어간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듣고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까 진짜 딱 뭔가 닫힌 프레임, 사진은 닫힌 프레임 안에서 딱 중재되고 그냥 제가 본 꽃에 대한 개념과 그런 이번 전시에 대한 걸 넣은 거고 두 번째 것도 그런 맥락 같이 가지만 이제 공공적인 걸 좀 띄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작업의 1부, 2부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강물이 바다에 도달하는 흐름처럼 앞으로 작가님은 개인의 작업에서 조금 공공의 공간으로 조금 확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건지. 맞아요. 항상 우리 평소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약간 개인적 사유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확장하고 사회적 의미를 담거나 공공성을 띠거나 혹은 다른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혹은 다수와 관계를 맺거나 그러니까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작업이 되나. 굉장히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1부, 2부 구성도 굉장히 작가님의
내면 잘 투영된 구조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아까도 뭐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공공에게 던지고 싶다 이런 쪽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작업실 안에서 세상 밖으로 이제 세상으로 이 이휘재 작가님이 나오실 때에 그래도 현재 어떤 형태로 나갈 것 같은지 뭐 레퍼런스가 될 만한 작품이나 작가의 경우도 좋고 아니면 현재 구상 어렴풋한 구상도 좋고 앞으로 할 것들은 비슷한 개념 가겠지만 또 다시 또 풍경이나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눈으로 가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꽃도 근데 초 미세하게 보면 그렇죠. 세포들이 움직이고 영롱체가 움직이고 혹은 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다시 저물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것 같고 그게 그거 풍경 랜드스케이프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 지금 그냥 막연하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방금 그 꽃, 그러니까 이번 전시회 꽃이라는 어떤 소재가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게 아까 그 여기 정원에 그러니까 뭐 공원에 있는 꽃 여름 풍경을 그냥 차 타고 훅 지나가듯이 보면 나에게는 그게 어떤 하나의 정지된 이미지지만 그 꽃 입장에서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태양을 받으면서 광합성도 하면서 그런데 그 왠지 그 일부에 있었던 그 사진 특히 첫 번째 검정색 배경에 이제 분해된 사진 같은 경우는 생명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너무 개인의 관념에 머물러 있는 거에서 좀 아무리 쨍한 뭐 푸른빛 붉은빛이어도 화려해도 좀 생명이 좀 느껴지지 않았고 개인적 사유로 할 때는 작품은 반면에 그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비로소 그 달콤하든 씁쓸하든 생명이 느껴지는 느낌이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쓰게 받았어요. 근데 나의 개인적 사유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든 뭐 어떤 식으로든 보통 작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메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뭐 화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린 시절에 뭐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작가별로 다 그 계기는 다양한데 뭐 의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계기로 예술을 접하게 됐는지 혹은 접하는 걸 넘어서 그냥 향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창작자가 됐다라는 점에서 어떤 마음의 그 동력이 있었는지 딱히 뭐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효율성을 따지거나 혹은 뭐 어떤 기능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살다 보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것도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자체 검열을 하던 어떤 그렇게 되는 게 그것도 뭐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돌아가서 뭐 동력이라고 하면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하면서 계속 느끼면서 또 다른 걸 해볼까? 계속 진행형인 느낌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좀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느껴지는 어떤 상쾌함이라든지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약간 저도 이게 오랜만에 하는 건데 오랜만에 해서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게 이제 자기 계속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게 좋은 걸까라고 다시 또 생각해요. 무슨 그러니까 오랜만에 해서 맛보는 즐거움 있잖아요.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엄청나게 한다고 해도 그게 막상 계속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제한을 두던 또 다른 제한이 있던 표현의 제한이 있던 뭐가 있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거나 이렇게 그 안에 있어야지 조금
더 재밌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다 혹은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재미없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 굉장히 재밌는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지난 작업과의 연계성은 아까 이야기 들었을 때는 뭐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물론 맞아요. 네. 이미지적으로는 아예 없어요. 관념적으로는 조금 그 너머를 네. 본다라는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그 전작과는 조금 연관성이 맥락이 닿지 않는 새로운 소재 꽃을 이제 이거 아까 말했던 건가? 뭐 공공성 와닿았던 그 얘기인가요? 꽃을 선택한 소재. 네, 그렇죠. 그렇죠. 겹치는 질문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의 어떤 작업 구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방금 그냥 좀 다른 일을 하면서 뭐 좀 이렇게 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완전 제가 또 전업 작가이라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그냥 스케치하고 해서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그 학부 전공이 영화였잖아요. 그리고 영상 촬영도 하시고 단편 영화도 연출하시고 하셨었는데 그 영화든 사진이든 나에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준 작품이나 작가가 있다면 갑자기? 좀 생뚱맞아요. 편집하면 되니까. 다시 질문 다시 할까요? 이렇게 너무 떠들어서. 아니야. 그래? 괜찮아. 이거 거의 풀로 올라갈 것 같아. 아 그래? 네. 떠드는 것도? 오 마이 갓. 어차피 우리밖에 안 봐. 영화는 원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보긴 하는데 항상 얘기했던 영화들 뭐 이창동 감독님의 시라든가 뭐 다르던 형제 영화라든가 뭐 또 누구 있죠? 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함기나 아니 아닌가요? 일본 오즈. 아니 오즈 영화도 좋아. 오즈 야스 영화 좋아하고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름. 하여튼 네 그쪽 해요. 그러니까 좀 담담하게 담아내고 개인에서 사회로 뻗어나가는 영화들. 그 시도 시가 그랬고 진짜 와닿네요. 다른 형제도 다 그런 거 같아요. 다른 약간 형제. 프랑스 그런 노동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오늘 마침 다른 형제의 자전거 탄 소년이 입는 버건디 옷을 입고 왔습니다. 부끄러운. 갑자기. 그렇구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뭐 그 소재도 전작과의 큰 맥락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 같아도 딱 들어보면은 다르젠 형제의 작업도 개인에서 사회로 뻗어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번 작업의 구성도 그렇고 뭐 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속에 이 맵은 좀 확고하게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게 좀 직접적이지 않지 그 안에 기전은 비슷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비욘드라는 단어에 좀 착안했을 때 이제 뭔가 사실은 그냥 물질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과학의 그 물성 자체에 더 집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너머를 본다면 저는 이의재 작가님이 좀 되게 관념적인 사람이구나, 관념적인 요소를 계속 이렇게 붙들고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렇게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관념적인 쪽에 이렇게 집중하는 혹은 기호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왜 있을까요? 어떤 그 관념적인 거를 붙잡고 있을 때 어떤 매력이 있는지 혹은 내 계기가 뭐였는지. 일단 조금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조금 그냥 보이는 대로만 구성된 거라면 더 다채롭지 않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 그대로 보면. 근데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혹은 다르게 느낀다는 게 더 재밌어서 흥미가 있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아까 말했던 비효율적인 전혀 기능적이지 않고 아무 쓰잘데기 없을지 몰라도 가끔은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혹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도 그게 또 하나의 삶의 재미 중 행복 중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 과정에서 효율성과 정답을 너무 강요받으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좀 뛰어넘는. 사실 그 미술 작품 같은 것도 봐도 진짜 딱 이거는 그 다른 작가님이랑 대화하면서 들은 건데 미술 이 페어 아트 페어 이 미술 시장의 이 흐름이 3년에서 5년 주기로 확확 바뀐대요. 어떤 게 잘 팔리고 근데 그게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트렌드 바뀌는 주기랑 같이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술품이 어떤 시각적으로 되게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유행을 타는 아름다운 그런 외적인 비율로 판매되는 작품도 있지만 조금 투박해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추상적이어도 계속 어떤 생각을 관념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확실히 그 관념을 자극하는 즐거움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유행 타는 거는 한 3년 지나면 그때는 되게 트렌디해 보였던 게 뒤처져 보이면 폐기 되잖아요. 폐기 안 시키면 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이제 확실히 관념적인 거는 그 나이가 들면서 볼 때마다 또 달리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찍은 사진과 비디오 작업도 한 3년, 5년 뒤에 인테리어 트렌드가 바뀔 때 촌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를 자극하는 깊은 맛이 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영화를 또 찍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젠젠. 젠젠 아예 마음이 떴습니까? 저는 제 모르고 또 기회 되면 기회가 되면 그리고 이게 이번 작업이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작가 입장에서. 아니요. 노코멘트. 편집. 왜 개인적으로 지원 사업을 작년에 딱 2번 받아봤고 모든 지원 사업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어떤 질문? 이 정도면 되세요? 네, 마무리. 어떻게 마무리 어떻게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작가님과 의지 작가님과 다시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유희재 작가님과 이번 작업 전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작가님이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23년 이 10월 말에 2023년 가을에 작가 유희재가 조금 남기고 싶은 말 혹은 그냥 지금 생각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이 비디오에 남기고 싶습니까? 이 비디오는 편집되지 않을 거고 오. 아마 그대로 올라갈 것 같고 좋은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남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또 재밌게 또 작업하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제가 말 실수한 것도 그대로 내보내주셔서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생각해봐요. 제가 너무 망쳐놔가지고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전시에 그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희재 작가님의 작품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또 멋진 작업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